어울림 ENG에서 선도지구의 필요성, 통합 재건축, 선택이 아닌 필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노수일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울림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노수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일상적으로 들었던 그 재건축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체감을 잘 못하시고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고 방송에서 많이 보셨는데 내일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화면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제대로 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혹시 저희 은하마을이 얼마나 넓은지 체감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국제급격 축구장이 약 8,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여기 그냥 지도로 간략하게 보니까 16만 제곱미터 정도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축구장이 20개가 들어가는 거죠. 축구장 20개가 들어가는 대규모 단지가 이제 넓게 하나의 대규모 단지가 되어서 멋진 랜드마크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천시청이 있고 부천시청 뒤쪽에 있는 큰 공원 그리고 바로 앞에 옆에 있습니다. 앞서 소개 동영상에 45초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요. 차를 가지신 분과 차를 갖고 있지 않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최고의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선도지구를 누가 결정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그 누가 되든지 간에 부천시에서 선도지구라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부천시청 바로 앞에 여기에서 45초 거리에 있는 저희 은하마을이 반드시 선도지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답변 드린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아주 예전에 만들었던 신도시를 포함해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이런 큰 아파트 밀집 지역들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소개는 들으셨고요. 제가 오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말로 간단하게 이해 가능하게 선도지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선도지구는 법적인 용어, 행정 절차의 용어라고 치면 주민들에게는 재건축을 4개 마을이 4개 단지가 같이 왜 통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이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에 집이 없어서 서울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서울에서 일을 하더라도 잠잘 곳은 제대로 된 곳, 살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199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93년부터 대략 97, 8년도까지 이렇게 5개 약 200만 호를 짓겠다는 목표로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이 만들었는데 이미 30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하에 첫 번째 입주했던 아파트가 1993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이미 올해는 2024년 31년 경과되었고 31년 별거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재건축을 준비해도 예를 들면 10년이 걸리면 40년 동안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죠. 설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대략 20층, 25층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20층 정도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통합 재건축을 통해서 3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고 좀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중에 현재 중동의 아파트 평균 용적률이라는 말을 주민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콜라 한 병을 사면 1.5리터 콜라 그게 밀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1.5리터가 아니라 2.2리터라고 하는 콜라병이 좀 크다. 저희가 지금 이미 헌 집을 꽉 채워서 살고 있는 거죠. 다른 집들은 226 기준으로 훨씬 더 낮은 저밀입니다. 현황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똑같이 사업 이후에 36층 아파트를 짓더라도 일산은 저희보다 일반 분양 물건이 훨씬 많을 수 있다. 사업성이 더 좋을 수 있다. 중동은 현재 있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기존의 재건축 방식으로는 사업성이 조금 쉽게 나오기 힘듭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산 분당보다는
평촌, 삼본, 중동을 위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 가장 통합 재건축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수인 곳은 이 중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23년 5월이죠. 지난달 27일 날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고 지금부터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선도지구 공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라는 무슨 어떤 말이죠? 내가 신청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선도지구로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 해주십시오라고 신청하는 것들은 손드는 게 아니고 동의서라고 하는 거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추진준비위원회에서 동의율 때문에 주민들에게 함께 갑시다라고 참여하고 이렇게 공모를 신청합시다라고 행정청에서 신청하십시오 하는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내는 거죠.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들을 제가 쉽게 말하면 곤란하지만 서류가 쌓일 때 이제 바닥부터 이렇게 먼저 들어온 거 이렇게 쌓는 것도 있지만 검토할 때도 먼저 들어온 거 먼저 검토합니다. 쉽게 말하면 빨리빨리 준비해서 내십시오 하면 빨리 낼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단지들을 찾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고 점점 이렇게 서울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다. 법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또는 이제 재난을 예방하는 방제 분야 그리고 경제, 부동산, 환경, 에너지 정말 많은 것들을 다 꼼꼼하게 따져서 여기 재건축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주민들이 그냥 한 집 부수고 새 집 산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도시 전체가 좋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단지 그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건데요. 그 시범사업의 이제 주민동의율 또는 이제 도시기능 개선 이런 거 주민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평가하는 항목들은 정말 여러 명이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빠른 이 초기 단계에서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 걸음씩 빨리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여기 있는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은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청 앞에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시청 온 사람들이 다 저 아파트 좋네 우리 아파트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지 이거를 선도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멀리 있는 것보다는 시청 바로 앞에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은하마을이 전문가로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 선도지구로서 이렇게 부천시의 정비 방향을 보여주는 가장 합당한 지역이다. 그리고 합당한 사례가 먼저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어야지만 뒤따라오는 나머지 중동의 다른 아파트들도 통합재건축을 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노후 계획도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이외에도 도면에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그냥 주택 건축 건설 사업 승인을 해서 만들어진 우후주순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들이죠. 네, 그런 도시들이고요. 서울에는 이제 산계 신도시, 신시가지, 목동 신시가지 그런 데들도 다 예비에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록 단위의 통합 정비를 통해서 앞서 잠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통합 정비를 통해서 큰 땅의 일부를 공공기여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저나 건축 설계사무소 등등의 전문적으로 아파트 설계를 하는 그 설계사무소에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부처나 공공기여할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요. 이제 100년을 내다보는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40층, 50층 이렇게 짓고 있죠. 너무 유명한 아파트 단지인데 한강변에 섬을 3개 만들어서 밤에 불 켜놓는다고 세빛 둥둥섬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강포 한강시민공원을 가면 바로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레미안 원베일이라고 지금 보시는 이제 여러 개의 단지들이 신방구 3차, 23차, 경남 아파트 등등을 모아서 재건축을 했고 통합 재건축의 사례 중에 이제 최근에는 약 3,000세대를 만들어서 조금 이제 한강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 저것 봐 괜찮아졌는데라고 하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소개받았던 이제 한경변의 많은 단지와 비슷하게 여기도 랜드마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 신도시에서 이렇게 용적률이 가장 높은 이제 저희 어떤 은하마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한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보하기 좀 힘들어서 재건축이 지지부진하기 쉽고요. 두 번째로는 필수 기반 시설이 아주 작은 공원 이런 거죠. 지금도 여기 학교가 있고 학교 바로 옆에 공원이 있고요. 이 도로로 구역되어 있는 한 블록, 한국에서는 이제 가구라고 합니다. 이 가구에 공원이 통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블록 단위로 됐을 때 공원들을 좀 만들고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걷고 싶은 길, 상가거리가 있는 커뮤니티 가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통합 재건축으로 반드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추어진 단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5월 12일인데 이번 달, 다음 달, 늦어도 7월 달까지 통합 재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 지원 선도지구를 이제 공부할 텐데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모아야 됩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다 다른 입장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세대 정도가 있으시고요. 현재 2,117세대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4개 마을에. 그리고 은하, 대우동구, 효성쌍용, 그리고 1단지와 2단지 각각이 합쳐서 총 35개 건물이죠. 다음 장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네, 은하 대우동구는 용적률을 보시면 222, 그리고 은하 1단지는 202%, 그리고 층수만 보시면 여기는 15층과 20층이 있고, 네, 12층부터 25층, 15층, 15층.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의 동수도 다르고, 주차를 보시면 어쨌든 여기는 이제 세대당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죠. 주차가 조금 나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차이를 부각하려고 네. 혹시 이거 찍으려고 하십니까? 이건 다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르다. 옆자리에 있는 부부끼리 오셨다면 부부끼리도 다르고 아래층, 위층도 다르고 다 다른데 지금 단계에서 그 다른 것, 차이를 부각하면 되지 않는다. 반드시 마음을 좀 모아달라는 의미에서 분명히 다르다. 이건 인정하고 갑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지금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통합 개발을 했을 때만 앞서 말씀드렸던 자유랑 독일하는 어떤 출처인데요. 지금 이게 통합 재건축했을 때 예를 들면 오른쪽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지에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어. 수영장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길이로는 뭐 이렇게 20m 또는 옆으로는 뭐가 50m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쉽게 말하면 수영장 하나를 만들면 2천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든다고 합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을 만약에 이제 2,000세대 아파트, 지금에 2,117가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눠서 내면 한 집당 관리비가 10,000원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00세대다. 그러면 관리비가 2만 원이고 500세대인 아파트에서 수영장을 꼭 지어야겠어. 이런 관리비 4만 원씩 내면 되는 거죠. 큰 아파트 단지가 되면 될수록 대규모 원하는 시설들을 이렇게 n분의 1이라고 하는 관리비가 낮아지면서 어쩌면 운영하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멋진 아파트, 뭔가 이런 제대로 된 것들을 갖춘 아파트에 살고 싶으시면 대규모 단지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 안 만드셔도 됩니다. 관리비 낮게. 근데 점점점 이게 내가 사용하든 않든 세계적인 트렌드, 그리고 한국에서도 통합 재건축 이 대단지라고 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지 내 시설들을 법에서 꼭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고 편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 호캉스 들어보셨죠? 호텔 가서 돈 주고 이렇게 그런 것들 시설들을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만들어서 이제 매일매일 호텔 생활처럼 그렇게 즐기는 단지들이 많고요. 앞서 보신 그림입니다. 통합 재건축 때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는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주민들이 또 이렇게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자꾸 분담금 내가 뭔가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데 나오면 간단하게라도 지금 다룰 얘기가 아니고 몇 년 뒤에 나올 얘기지만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간단히 소개하면
네,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 이제 만약에 뭐 이게 100만 원이 너무 좀 유치하지만 1억, 10억이라고 얘기하시고 들으시면 1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새 집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현재 소유 헌집이죠. 헌집이 감정평가를 했더니 50만 원이에요. 근데 이 50만 원이 이제 되게 뭔가 이렇게 비례율이라는 전문적인 단어를 씁니다. 좀 좋게 평가를 받았어요. 50만 원보다 1.2배 정도 좀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업성이 좋은 단지들은 50만 원짜리 60만 원을 인정받으면 내가 내야 될 돈은 100만 원 빼기 60만 원 해서 40만 원을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게 사업성이 좋은 단지도 있고 사업성이 낮은 단지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사업성이 좋아질까요? 일반 분양 물건이 많으면 사업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우리 집 부수고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을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나눠서 내야죠. 새로운 건물 짓는데 돈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나눠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큰 집, 작은 집, 평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큰 집 가진 사람에게는 큰 돈 들여야 되고 작은 집 가진 사람에게도 최소한 그분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되고 계속 돈이 나가는데 우리가 내야 될 돈에 10명인데 예를 들면 10명이 나눠내는 것보다 20명이 나눠서 내면 조금 더 저렴해지잖아요. 일반 분양은 그런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을 더 초대해서 조합원 수 10명, 일반 분양 10명 그래서 10명이 낼 돈을 20명이 나눠서 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파트를 지금 있는 2117세대에서 예를 들면 1000개를 더 만들어서 3117세대로 바꾸고 그래서 추가로 들어온 일반 분양 1000명이 함께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끼리 2117세대가 지금 단계에서 막 궁금해하셔도 일반 분양이 몇 세대가 되는지 설계를 안 해봤는데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행정조차 단계에서도 지금 나오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숨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적정한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도 알고 저희도 그때가 돼야지만 압니다. 아는데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여러 가지 요 분담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중에 바뀐다. 계속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아파트 단지를 한 번에 쭉 다 부수고 우리 어디 가서 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SH나 LH나 뭐 GH나 이런 이제 그런 데서 짓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냥 이스테이트, 뭐 레미안, 자이 등등의 민간 아파트 건설사를 선택해서 짓죠. 네, 주민이 내 집 부수고 새로운 내 집 만들 때 그 이주 기간에 대해서 공공이 왜 신경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시 전체의 문제로 공공이 개입하기 시작한 게 지금 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부천에서는 이미 수도권 3기 신도시라고 하는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이렇게 이게 지금 19,000호 정도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뿐이 아니라도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 전세시장이나 이제 뭐 새로운 신축시장들이 열릴 텐데 대표적으로 부천시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부천 대장 신도시 중에 일부 물건들을 순환 재건축 그러니까 여기서 재건축할 때 저기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고 이미 비워놓은 거죠. 임대주택으로. 그리고 여기서 좀 사시고 다 짓고 나면 이제 여기를 다시 돌아오시면 다시 빈집은 뭐 8년 뒤에 분양을 하고 이제 순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물량도 부천에서는 그래도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이렇게 왜곡될 것 같다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중동 신도시가 지금 선도지구라고 하는 이름표 약 4만 가구 중에 4만 세대 중에 지금 이제 4만 1,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정도까지는 4,000세대까지는 아마 최대 선도지구로 지정 가능하다라고는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2,117세대 그러면 저희가 되고 나머지 한 2,000세대가 더 될 수도 있는데 2개가 될지 하나가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도 부천시청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은하마을 빼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것들은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공감하시죠?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부천 중동 은하마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통합재건축 그리고 그 앞에 이게 좀 빨리 되고 행정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 선도지구 지정까지 패키지로 세트 메뉴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오늘 오신 분들끼리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은하마을의 장점
45초면 역에서 우리 집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것 좀 어필하시고 신청 바로 앞에 우리 집이 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중동에서는 여기가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해야 부천시를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주변으로 파급효과 확산될 수 있게 할 것이니까 이 은하마을 재건축에 대해서는 경쟁하고 있는 다른 마을 주민과 이렇게 딱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더 중동의 친구들, 이웃들 만나시면은 우리 마을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 더 소개하시고 내부적으로도 옆집에 동의서 안 했으면 동의서 함께 내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